미국에서 가장 큰 서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여성이 한국 때문에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경험한 어떤 일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여성이 충격을 받은 걸까요? 제가 35살에 다시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 있네요. 제 이름은 사라 톰슨이고 이건 제가 서점을 구하고 또 제 자신을 구한 이야기예요. 모든 건 시카고의 쌀쌀한 가을 아침에 시작됐어요. 저는 제 서점 페이저즈 앤드 드림즈의 계산대 뒤에 서 있었죠. 종이와 잉크 냄새가 가득한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겉에서 보면 서점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어요. 좁은 정면이 커피숍과 빈티지 옷가게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겐 전부였어요. 페이저즈 앤드 드림즈를 연지 5년이 됐어요. 그때 전 모든 저축과 꿈을 서점에 쏟아부었죠. 그땐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가게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늑한 피난처가 되고 사람들이 도시의 혼란을 피해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텅 빈 가게를 둘러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때 마법처럼 보였던 책장이 이제는 낡고 먼지투성이로 보였죠. 앞 창문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우편 사이는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것도 포기하려는 것처럼요. 그때 문 위에 달린 종이 울렸어요. 손님이길 바라며 기분이 잠시 좋아졌죠. 하지만 남편 폴이었어요. 어때, 가게 잘 돼? 폴은 제 눈을 피하며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늘 그렇지 뭐. 폴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둘러봤어요. 그의 눈에서 걱정이 보였어요. 그 걱정은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하던 바로 그 걱정이었죠. 우리 둘 다 서점이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 폴이 조용히 말했어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른 방법이라니? 이건 우리 꿈이잖아, 폴. 포기할 순 없어. 폴은 한숨을 쉬며 회색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사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언제 마지막으로 하루에 몇 명 이상의 손님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 전기세 내는 것도 간신히 하고 있잖아.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폴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게를 닫는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어요. 이 서점은 저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가게에 있는 모든 책, 제가 신경 써서 꾸며놓은 독서 공간들.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의 일부였어요.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제가 폴에게라기보다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늘 그래왔잖아. 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제 볼에 가볍게 입 맞추고 나가면서 문 위의 종이 다시 울렸어요. 다시 혼자가 된 저는 조용한 서점을 거닐며 책 등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어요. 각 책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죠. 모험, 로맨스, 미스터리들이 담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 코너에 다다랐을 때 제 눈에 꼬마 기관차라는 낡은 책 한 권이 보였어요. 어릴 적 엄마가 자주 읽어주시던 책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때 생각이 번뜩였어요.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서점을 구할 방법이 분명 있을 거예요. 마법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요. 그저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할 뿐이었죠. 다시 결심이 서서 노트를 꺼내 아이디어를 적어가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이벤트를 열어볼까? 지역 학교와 협력해볼까? 구독 서비스 같은 걸 시작해볼까? 아이디어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제 안에서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제 꿈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됐어요. 결국 최고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알지 못했던 건 제 이야기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였어요. 책, 사업,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사건이 곧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페이저즈 앤드 드림즈의 새로운 장을 써야 할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한 새로운 장도요. 폴이 뭔가 이상했어요. 계속 핸드폰만 보고 통화할 때마다 가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서점 운영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폴이 가게에 늦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있었냐고 물어보면 무후하게 심부름이나 공급업체를 만났다고만 대답했어요. 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하려고 하면 금방 짜증을 내거나 화제를 돌리기 일쑤였죠. 그러던 어느 조용한 오후 저는 새로 입고된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뒷방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폴의 목소리였죠. 그가 정말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마치 누가 듣지 않기를 바라는 듯이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엠버였어요. 우리가 주말마다 고용한 대학생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죠. 늦은 밤 비밀스러운 전화, 폴이 저를 거의 쳐다보지 않던 이유까지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슴에 책을 안고 서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폴과 대면했어요. 차분하게 대화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우린 크게 싸웠어요. 서로 고함을 지르고 울고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았어요. 밤이 끝나자 폴은 가방을 싸서 나갔어요. 며칠 동안 제 삶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가게에서는 그냥 고객들 앞에서 가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죠. 책을 사러 오는 행복한 커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가 사랑하던 저에게 안식처 같았던 서점은 이제 폴과 함께했던 추억이 가득한 감옥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저는 빈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수천 권의 책들, 수천 개의 이야기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서점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 순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그렇게 애정으로 채워넣은 책장들을 보며 결심했어요.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요. 서점을 지켜내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돈도 많지 않았고 사업적인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심은 했어요. 때로는 그걸로 시작하기엔 충분하잖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조금 활기를 느꼈어요. 가게를 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쭉 적어봤어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고 비용 절감 방법을 찾아보고 가게를 현대화할 수 있는 기술도 도입해볼까 생각했어요. 그날 가게 문을 열면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익숙한 책 냄새가 코를 찌르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앞으로 가는 길이 험난할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폴의 배신에 대한 상처와 가게 운영의 스트레스가 너무 버거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걸 기억할 거예요. 어쩌면 이 도전이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더 나은 무언가로 저를 이끌 수도 있겠죠. 영업 중 표시를 뒤집으면서 어깨를 쫙 폈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맞설 준비가 됐어요. 이건 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전 그 이야기를 멋지게 만들어 나갈 거예요. 저는 제 서점을 꼭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나니 서점이 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거든요. 어떻게든 가게를 유지하려고 온갖 방법을 찾아봤어요. 사업 잡지들을 읽고 소상공인 모임에도 나가고 남은 돈으로 컨설턴트까지 고용했죠. 그 컨설턴트 레이첼은 돌려 말하는 법이 없었어요. 살아 시대에 맞춰가야 해요. 그녀는 화려한 네일을 한 손가락으로 제 낡은 나무 카운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셀프 계산대를 도입하는 게 답이에요. 직원 비용도 줄이고 운영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건 제가 서점을 운영하며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가치에 반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고객은 점점 줄어들고 고지서가 산처럼 쌓이니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깊이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한번 해보죠. 셀프 계산대를 도입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었어요. 남은 돈 대부분을 써버렸죠. 하지만 그 기계들이 설치되는 걸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이게 우리 가게를 구할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아 보였어요. 젊은 고객들은 기계를 쉽게 사용했고 거의 설명을 읽지 않아도 알아서 잘 처리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에버넷이 부인은 제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셨어요. 70대였죠. 그녀는 터치스크린을 보고 멍하게 서 있더니 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돈은 어디다 넣어야 하나요? 제가 급히 달려가서 도와드렸지만 그 사이 줄이 길게 늘어났어요. 다른 고객들이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몇몇은 아예 물건을 사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기계는 자꾸 고장났고 저는 전처럼 손님들을 도와가며 계산을 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고객들은 이 복잡한 새 기술을 싫어했어요. 제 가게의 중심이 되어주셨던 그들이 서서히 떠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악의 사건은 비 오는 화요일 오후에 일어났어요. 젊은 남자가 셀프 계산대 앞에서 어슬렁거리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갑자기 값비싼 미술책을 한 무더기 들고 문 쪽으로 달려나갔어요. 도둑이야. 멈춰요. 소리치며 뒤쫓았지만 이미 거리에 도착한 그는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서점으로 돌아와 망연히 주저앉았어요. 고장난 기계들의 삑삑거리는 소리와 혼란스러워하는 고객들 속에서 절망감이 밀려왔죠. 제가 선택했던 큰 도박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은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고 서점의 소중한 인간적인 매력도 잃어버렸어요. 머리를 감싸진 채로 앉아있던 저는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가게를 포기하고 꿈을 접을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다시 일어서야 할지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치도 못한 곳, 지구 반대편에서 그 해답이 찾아올 거란 건 꿈에도 몰랐어요. 셀프 계산대 도입 실패로 인해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예상치 못한 빛이 나타나죠.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그 순간 다음에 펼쳐질 새로운 모험이 수천 마일 떨어진 나라에서 시작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인생이란 참 신기하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장의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믿기 힘든 이메일이 눈앞에 떴거든요. 한국으로 무료 여행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당연히 스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가게 셀프 계산대를 만든 회사에서 보낸 이메일이었어요. 한국에서 우리의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경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처음엔 거절할 생각이었어요. 가게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조용한 책장들과 고장난 기계들을 보니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주 후 저는 서울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긴 여행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동시에 흥분되었어요. 서울은 제가 본 적 없는 도시였어요. 밝은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죠. 그리고 어디서나 음식 냄새가 풍겼어요. 정말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저를 안내해준 사람은 지수라는 친절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서울 중심에 있는 거대한 서점으로 데려갔어요.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저절로 입이 벌어졌어요. 모든 게 유리와 반짝이는 금속으로 되어 있었고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울풀 북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수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현대 서점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볼 준비가 되셨나요? 서점에 들어서는 순간 여기가 정말 특별한 곳이라는 걸 느꼈어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혼잡하지 않았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기술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죠.
서점의 중심에는 셀프 계산대가 있었어요. 제 시카고 가게에 있는 덩치 큰 기계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 기계들은 슬림하고 사용하기 쉬웠어요. 할머니 한 분이 책을 빠르게 스캔하고 결제까지 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지수는 저를 매장 매니저인 김 씨에게 소개해줬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비결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우리의 문화와 가치에 맞게 적용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소매업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교육과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덕분에 나이 든 사람들까지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익숙했어요. 또 한국의 존중과 공동체 정신이 가게 내 도둑질을 거의 없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이 서점이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었어요. 저희는 고객들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김 씨가 말했어요. 모든 불만과 제안은 개선의 기회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날 무렵 다시 열정이 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무기력한 상태로 한국에 왔지만 영감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죠. 이건 단순히 기계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책에 대한 사랑을 기념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경험을 창조하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옥상에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시카고의 작은 서점과 저를 기다리는 문제들을 떠올렸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문제들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회처럼 느껴졌죠.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내 서점에 적용할 거라고. 쉽지 않겠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고 이번에는 제가 그 이야기를 주도해 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성공적인 미래를 스스로 써 내려갈 시간이 온 거죠. 시카고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에서의 여행에서 얻은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전에는 문제들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래된 셀프 계산대를 교체하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주문한 새로운 기계들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사용하기도 훨씬 쉬웠죠. 예전에 거추장스러운 기계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멋진 기계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어요. 서울에서 만났던 김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고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나이 드신 고객분들을 위해 새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무료 강좌를 열었어요. 그분들이 아주 좋아하셨죠.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객들에게 서점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물어봤어요. 제안함을 설치하고 모든 메모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점점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도난을 막기 위해 서울에서 봤던 것처럼 몇 가지 보안 장치를 추가했지만 더 중요한 건 고객들이 이 서점이 그들의 공간이라고 느끼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웃의 책장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책을 두고 가거나 가져갈 수 있게 했어요. 덕분에 손님들 모두가 서점을 돌보는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나아졌어요. 새로운 계산 시스템도 잘 작동했고요. 덕분에 저는 더 좋은 책을 고르고 재미있는 독서 이벤트를 계획할 시간이 생겼어요. 손님들도 더 행복해졌고 우리 작은 서점이 이렇게 변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어느 화창한 날 지역 작가들의 책을 진열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몇 달 동안 못 봤던 에버넷이 부인께서 들어오셨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부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멋질 줄이야.
에버넷이 부인이 바로 새 셀프 계산대로 걸어가더니 쉽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떠나시기 전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시더군요. 잘했어, 아가씨. 덕분에 이 늙은 개도 새 트릭을 배웠다고. 그날 밤 서점 문을 잠그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서점을 구하면서 저 자신도 구했다는 거죠. 여전히 실패한 결혼에 대한 슬픔이 있긴 했지만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열정과 목표를 찾았고 나 자신과 사랑하는 서점에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점을 찾았어요. 단골 손님들은 변화를 좋아했고 새로운 손님들도 좋은 소문을 듣고 찾아오곤 했어요. 서점은 바쁘고 활기찬 공간으로 변해갔죠. 어느 날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 전자책 리더기를 배우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젊은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셀프 계산대를 가르쳐주며 즐거운 게임처럼 만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뿌듯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했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서점은 여전히 책과 커뮤니티에 관한 곳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도 함께 어우러졌죠. 분주한 서점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여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상상하지 못했던 곳까지 나를 데려왔거든요. 저는 서점만 구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새로운 삶을 만들어줬어요. 변화가 두렵더라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문화를 배우고 스스로를 믿는 것만으로도 저는 힘들었던 서점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성장은 제 자신이었죠. 그날 밤 오픈 사인을 클로즈드로 돌리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다음 장이 저와 작은 서점에 어떤 이야기를 안겨줄지 정말 궁금했어요. 인생을 바꿔놓은 한국 여행을 다녀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제 삶이 이렇게 달라져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예전에는 망하기 직전이었던 작은 서점이 이제는 동네에서 화제가 됐어요. 단순한 책방이 아니라 책과 기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활기찬 공간으로 변한 거죠. 저는 카운터 뒤에서 서점 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매장은 사람들로 가득해요. 한쪽 구석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테이블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분들은 저희 매장에서 매주 열리는 기술 워크숍에서 전자책 리더기를 배우고 있었죠. 셀프 계산대 근처에서는 한 젊은 엄마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그림책을 스캔하며 그 과정을 놀이처럼 즐기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때 갑자기 문 위에 달린 종이 울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 심장이 덜컥했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전남편 폴이었거든요. 문 앞에 서 있는 폴은 예전과 조금 달라 보였어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사라. 폴이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가게가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직접 보러 왔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지만 놀랍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1년 전만 해도 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크게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굳건해졌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오랜만이야, 폴. 잘 지내고 있지?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진심으로 한 말이었어요. 여기 많이 변했지? 폴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둘러봤어요. 그래, 많이 변했네. 내가 가게를 정말 잘 꾸몄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무언가를 말하려 애쓰는 게 보였어요. 사라, 내가 틀렸었어. 가게도 우리도. 난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사실은 그냥 도망치고 있었던 거였어.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게 두려웠던 거야. 폴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제 심장이 빠르게 뛰지 않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 저는 그를 잊었고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폴.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 폴이 떠나는 순간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창문 속 여자는 저 역시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어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이며 가장 중요한 건 자신과 화해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교훈들을, 즉 혁신,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을 서점뿐만 아니라 제 삶 전반에 적용했어요. 가게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한 젊은 커플이 다가와 책 추천을 부탁했어요.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의 힘과 새로운 독서 기술에 대한 저의 흥분을 전했어요. 그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가득 차오르더라고요. 이번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어요. 때로는 아프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 이 여정이 저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어줬어요. 이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함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이 번성하는 공동체를 둘러보며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실패 직전이었던 사업을 구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이야기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문화에서 배우고 스스로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단지 서점을 구한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제 서가에 놓인 수많은 이야기들처럼 제 인생도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가게 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잠시 문 앞에서 제가 아끼는 가게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책의 고전적인 매력과 새로운 기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의 따스함과 혁신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이곳. 이 모든 것이 변화한 제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았어요. 미소를 지으며 영업 종료 표지판을 돌렸어요. 또 하나의 장이 끝났어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너무 기대돼요. 무슨 일이 닥치든 이제 저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제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막 흥미로워지려는 참이에요.